안녕하세요. 뉴스에 보면 대구만 왜 대구 지역 아파트값 하락 지속, 무더기 청약 미달이라고 하는 제목의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비단 대구만 그럴까요? 아마 앞으로는 전국이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보여질 거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아마 그동안 너무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올라와 있던 것들이 서서히 조정을 받고 꽤 오랫동안 거래 절벽, 매물 실종, 매물 실종이 아니라 매수자 실종, 매도자 폭증일 거라는 거죠. 대구에 왜 저렇게 무더기 청약 미달이 발생했을까요? 가격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뻥튀기 되어 있고 주변 시세를 너무 조작을 해놔서 사실상 거래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대구 지역의 30평대 아파트 분양 7억 8억, 주변 시세 13억 14억 이러는데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죠. 대구 지역에 30평대 아파트를 7억 8억을 주고 분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몇이나 되냐고요. 7억 8억을 받는다. 아, 말이 안 되죠. 대구 지역에 그 뭐야 소득자들이 급여 소득이든 아니면 자영업에서 이렇게 소득을 이렇게 내는 사람들이 월 소득이 2천만 원, 3천만 원 되나요? 연봉이 전부 한 2억씩, 3억씩 받으면은 그래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받아서 7억 아파트를 사서 갚을 수가 있을까요? 7억 아파트인데 한 4억, 5억 대출 받으면 감당이 될까요? 감당 안 되죠. 5억 대출 받아다 쳐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이자 6%만 치면 5, 6, 30 이러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죠. 1년에 이자를 3천만 원씩 내고 살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냐고요. 아, 그래, 5억이 아니고 우리 한 4억 정도 이렇게 대출 낸다고 쳐보자고요. 4, 6, 24 이래도 6%면 월 200만 원이에요. 이자가. 원금 빼고요. 감당이 될까요? 3억 빌린다고 쳐줘보요. 3, 6, 18. 그래도 월 이자가 150만 원이에요. 아이, 대출 이자를 6% 쳐서 그렇지. 6% 말고 5% 해보고 4% 해보면 낮아지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미 주담대 대출이 3.7%에서 5.2%죠. 주택담보대출의 지금 현재 대출 이율이, 시중이자가 1.0이었던 시점을 맞춰서 3.7에서 5.2인 거죠. 1월 14일 날 1.25%된 게 아직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계속 금리 인상은 될 거죠. 그러면 6%는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7%, 8%일 경우에 어떠냐라는 거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2015년, 16년 이쯤에 아마 시중금리가 그 정도 됐죠. 6%, 7%, 8%이 정도요. 그때 대출을 4억, 5억 낼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대출 낸 사람들의 한 절반 정도를 냈죠. 그리고도 집값도 지금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긴 아파트가 7억 됐다고, 2억 떨어졌다고, 원금 일부 상환 요구받고, 하우스포어 됐다고 엄청 힘들어하고 집 뺏기고 난리가 났었죠. 7억이던 집이 5억 됐다고 난리가 났었다라는 거죠. 2억 떨어졌다고. 근데 지금 호가가 다 10몇 억이잖아요. 5 가던 거 12억, 14억, 16억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기분만 좋게. 그게 나중에 떨어지고 떨어져 가지고 8억, 9억 대도 실제로 더 오른 거긴 한데, 문제는 뭐냐? 5억이었을 때 산 사람들, 7억이었을 때 산 사람들은 그래도 원금 이자 갖고 버티고 이런 게 가능한데, 9억에 사고 10억에 사서 지금 14억, 15억 됐다고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15억, 17억은 호가고 거품이고, 실제로 8억, 9억으로 산 가격보다 1억, 2억 밑으로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깝깝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10억 주고 샀는데 대출 7억이고 3억이
내 돈이다라고 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아는 후배가 집을 샀대요. 얼마를 주고 샀냐 했더니 8억을 주고 샀더라고요. 8억을 주고 사는데 4억은 자기 돈, 4억은 대출이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4억을 연끌을 한 거예요. 대출 받은 걸.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한 3.5%, 3% 정도 이렇게 수준으로 이렇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주택담보대출 다 끌어당겨서 막 2점 몇 프로에 받고, 그리고 뭐 신용대출 한 4, 5%에 받고, 또 어떤 거는 또 한 6, 7%에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토탈 해봤더니 뭐 그래도 한 대출 이자가 한 3.5에서 한 4% 이내 정도는 되더랍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월 이자를 150인가 160인가 이렇게 낸대요. 연끌이래요. 근데 금리가 이제 순식간에 오르면 150만 원, 160만 원 이자 내던 걸 나중에 250만 원, 300만 원 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나마 그 친구는 맞벌이라서 자기가 얼마 벌고 와이프가 얼마 벌고 이렇게 해서 생활이 되는데, 갑자기 대출 이자가 늘어나 버리면 얘 못 낳는 거예요. 그냥 맞벌이니까 둘 중에 한 명은 그 집값 이자하고 나중에 원리금 내는 걸 이제 다 꼬라박고 나머지 한 명이 번 돈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3, 40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갑갑한 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런 경우의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20대, 30대 MZ세대라고 하는 들이 대거 연끌에 걸려들어 가지고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대구에도 그런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이 없겠냐고요. 되게 많겠죠. 사실상 그들이 이제 걸려든 거죠, 이제. 뒤에 이제 끝물에 걸려들어 가지고 이제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그들이 작년 상반기, 작년 하반기에 이제 집을 샀던 사람들인 거죠. 만약에 코로나 팬데믹이 2020년 2월 달에 터지지 않고 그냥 쭉 갔더라면 2019년도에 일부 집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살짝 하락, 그리고 재조정하는 이제 분위기가 좀 살짝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던 게 2020년 2월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주가 기준금리 내리고 유동성 더 확대시키면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만약 그러지 않았고 2019년에 좀 정상화가 됐더라면 아마 20대 30대 MZ세대들이 그렇게 연끌을 해서 집을 사는 일들은 조금은 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은 해보죠. 예. 근데 이미 벌어졌고 앞으로 그 감당 못할 빚 때문에 아마 허덕이는 사람들은 대거 많아질 거라는 거죠. 이미 그렇게 벌어졌고 지금 2022년 1월 달에 2억이야. 7월 1일부터 1억이야. DSR 이제 시행하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감당 안 되는 거죠. 답이 없는 거죠. 이게 뭐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날 일인 거고, 뭐 이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내후년 되면 할인 분양 얘기 나올 수도 있고 경매 물량 폭증해 가지고 실제 거래 가격이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5억 아파트를 15억, 18억을 만들어 놨으니 누가 살 수 있냐라는 거죠, 이제는. 뻥튀기를 해놔도 조작을 해도 너무 과하게 해놔서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라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현실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청약을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대출도 안 나오니까, 중도금 대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시세 대비 뭐 절반이니, 아무리 유튜버들이 뭐 아니면 언론에서 가짜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떠들어 댄들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 돼버린 거죠. 뭐 30평대 아파트, 20평대 아파트 분양가가 8억, 9억, 7억 이러는데 누가 살 수 있냐고요. 뭐 PIR을 얘기하지 않고 뭐 주택을 구입하는데 뭐 몇 년이 걸린다 이런 걸 따져보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은, 부동산 가격은 너무 미쳐 있다라는 거죠. 거품이 크면 클수록 꺼지는 속도도 더 빨라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싸니까 사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되려 더 불안하고 더 두려움을 느껴서 아예 그냥 외면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이 되고 건매물로 내놓고 또 사는 사람도 생기고 사고 팔고가 좀 되어야, 그래야 좀 진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진정은커녕 한동안은 계속 거래가 없는 중단 상태로 시간을 지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푹 꺼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 같아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아무쪼록 그 무리해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 서둘러서 팔고 정상화 시키게끔
빚을 최대한 줄여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더더욱 더 힘들어지고 더 난감해질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고요. 아무쪼록 어떠한 순간에도 무리해서 그 때문에 부메랑이 돼서 인생이 망가지지 않게끔 아무쪼록 잘 관리하시고 잘 챙겨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비방이나 저에 대해서 득달같이 달려들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대안을 가지고 있는 정책 입안자도 아니고 제가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무리한 얘기는 요구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저는 그저 지극히 평범한 사람 한 명의 사람으로서 국민으로서 지금 현재 비정상적인 모습에 대해서 얘기할 뿐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안전하게 잘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